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 지금 여야 대치 중입니다.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에 의해 폭거, 또 야당은 언론 자유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을 두고 일단 여야의 포커스는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손수 대표님. 네, 이 언론 자유, 언론 탄압 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다,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외침을 공수가 바꿔가면서 외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2017년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견됐던 그 문서, 그러니까 언론 장악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나왔던 문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M사, K사 사장을 퇴진시켜야 된다. MBC, KBS. 네네. MBC, KBS 사장 퇴진 운동 네. 뭐 이런 거 있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출근 저지 운동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사진들 찾아가서 뭐 그 학교 앞이나 직장 앞에서 막 시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언론 탄압이었다라는 것이었고 뭐 비슷하게 지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보고도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옛날에 MB 때 문건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 네. 이것을 뭐 거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탄핵이라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을 계속 남발하면서 이 방법을 취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죠. 저 민주당 지금 총선 앞두고 그 언론을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그런 진정성이 있으려면 총선 전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이 언론 환경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런 볼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것을 탄핵 남발이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죠. 정략적이다 이 말씀으로 네, 보입니다. 예. 네, 이제 탄핵 남발이라고 예. 표현을 하셨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 탄핵당할 만큼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부 여당에서 좀 먼저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는 그 법률과 헌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을 소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 좀 차고 넘친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먼저 합의제 5인 체제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단 2명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애초에 설립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단 2명의 방통위 이사가 공영방송들의 이사진을 불법적으로 해임시키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라는 핑계로 방심위 업무까지 방통위가 월권 행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의 팩트체크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송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실태 점검 계획도 밝히는데 이게 뭐 말이 좋아 팩트체크 검증이지 사실상 언론사의 보도를 검열하고 틀어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허가 심사기관이 아닌 때에 이행 실적을 요구하는 건 저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고 보도 검열 조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방통위법, 방문진법, 방송법 그리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이제 의회 폭거다라고 하면서 농성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국회에서. 근데 사실 정부 여당이 참 한가한가 보다 이동관이 누구길래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저기에 모여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을까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동관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 표명이 이제 밤샘 농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법안 심의 과정 그리고 뭐 탄핵 소추의 과정을 여당이 이제 농성 같은 형태로 막아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뭐 11월 23일이었던가요? 그 본회의도 그때도 안 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예컨대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든지 법률안 처리를 좀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만약 본회의 열면 이동관 또
탄핵 이동관 위원장 탄핵도 관련되니까 결국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어제 천하농성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용해인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적인 문제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상 그렇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어떻게 보시면 그 방법적으로 막지 않았냐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한번 발의가 됐었고 그것이 결국은 부결됐던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국회법상 뭐냐면 일사부재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재발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체 취소하고 다시 재발의하는 이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근데 김진표 의장이 이것을 민주당과 짬짬이해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본회의에서 이동관 지금 그 탄핵안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여당이 그렇게 뭐 점거를 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사실상 팩트만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게도 오피니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견을 말하는. 그래서 언론이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오세훈 생태탕 보도라든지 윤지호 씨의 어떤 그런 보도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등등의 어떤 이것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그 언론을 존중한다는 것보다는 허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된다. 반드시 잡기 위해서 다른 법률이나 헌법재판소 임명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 지금 이제 뭐 탄핵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은 이것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으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 용해인 대표도 이동관 씨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애티튜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방통위원장이신데 뭐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탄핵 당할 만큼 그렇게 고액 공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뭔가 탄핵을 남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검찰총장법에 의해서 탄핵한다고 썼어요.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탄핵 아닌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이게 통과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별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본회의라는 것이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우리 2024년 예산안을 보자.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이동관 탄핵 외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동관 씨가 국무위원급이신데 이동관 씨라고 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보도의 사례들을 나열하셨는데 그런 보도들은 개별 보도들에 대한 뭐 이렇게 구제 절차라거나 법적이고 절차적인 대응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론들의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실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언론들의 보도를 뭐 좀 사전에 검열하겠다라거나 혹은 어떤 언론사들의 논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개별 보도에 대해서 그 보도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날부터 시작된 그 KBS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 폐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국민들이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의 장면이구나. 실제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들 목격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YTN이라거나 연합뉴스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거나 뭐 아니면 불허하거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본인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안에 이제 네. 검찰청법이라고 이제 복붙해서 들어간 예. 내용은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 뭐 물론 이게 의도된 것이겠습니까마는 일을 처리할 때 국회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 아마추어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런 걸로 발목 잡히고 시비가 붙어서 이 이동관 탄핵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게 지금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처리가 될 가능성이? 글쎄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서로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될 수밖에 네.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논조 검증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것이 논조 검증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현재 언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건 사실이긴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조 검증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를 우리 대표님 아니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뭐 기자실 대못 박는 사건이라든지 또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북민 조선일보 기자들 언론에서 취재해서 배제했다든지 등등의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민주당이 그것에 대한 사과라든지 반성이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뭐 검증이냐 뭐 언론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예,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예. 저는 그 볼까요? 말씀 좀 정리해 드리고 주십시오. 싶은데 일단 이제 탄핵안이 상정돼서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표결 없이 철회 가능하고 당연히 국회법 위반도 없었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런 자격이 없다. 뭐 민주당이 방송 3법을 민주당 정부 임기 때 통과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만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된다라는 말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열망, 그 바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지금 뭐 공모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에 세 번째 이제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조금만 더 네. 앞서 말씀을 드리고 가보고 싶은 게 예. 우리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따지고 가자면 네. 상정 없이 그냥 부결됐기 때문에 이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제2요구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 이제 사실 필리버스터 그것을 취소하면서 어쨌든 발의가 됐던 네. 것이 이제 부결이 됐던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것을 지금 이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국힘에서 지금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발의가 됐던 부분이 네. 어쨌든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던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한번 부결이 됐다. 이거는 부결된 사안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예. 싶고요. 이제 노란봉투법과 이제 그 방송 3법. 방송 3법에 예. 대한 이제 거부권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간호사법도 그랬고 이제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고 있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게 국회에서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여야의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런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법안 논의가 예. 충분한 논의가 거치지 않고 이게 지금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왜 어떻게 올라왔냐? 민주당, 야당의 그런 머릿수로 힘자랑으로 밀어붙여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도 그 직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올라왔다고 제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노란봉투법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보면은 결국은 이
불법적인 그거에 노조? 대해서 예. 노조의 활동에 활동? 대해서 예.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논의하지 않고 네. 지금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것은 법적인 부분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방송 3법 역시 이 민주당에서 그 정권이 있을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냥 여야 공수 바뀐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는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합의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렇게. 저는 예. 뭐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충분한 논의를 핑계로 발목 잡기라도 하려면 사실 이제 협상안도 상대방한테 던져보고 그 협상안이 서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었어야 국민의 된다? 입장에서 예. 협상안도 민주당한테 던져보고 뭘 이렇게 주고받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시간도 끌리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상의가 전혀 없어요. 협상안을 던지지도 않고 우리는 무조건 이 법안에 반대한다.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된 데에는 뭐 야당이 단독이라는 것도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만 네. 야당들이 이제 그 야당들 간의 공조로서만 법안을 처리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막판까지 오늘에 와서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좀 미루고 미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결국엔 실패한 건 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유치전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로마에게도 밀린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 뭔가 이렇게 박빙인 상황인 것처럼 뭐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귀를 가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실망감들을 좀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오늘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이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안을 가지고 다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제2요구권 행사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제2요구안을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제 재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거부권 행사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 뭐 거부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쌍특검도 지금 이 말에 한 20일 이후에 또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 거부권 행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으로서는 좀 다 이거 거부권하고는 부담되지 않을까요? 여당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여당 저도 쪽이시잖아요. 답답해요. 여당 저도 여당 쪽이시잖아요. 입장에서 예, 예. 네, 답답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그러니까 확고했었습니다. 예. 이게 부정한 불법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빼야 된다. 그런 부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안 받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뭔가 중간에 어떤 걸 협상안이 나오는 것인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 것이고 네.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린 절차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저것은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라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국면입니다. 이 국면 속에서 뭔가 법안을 일방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이것이 전략이다 정쟁화한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로 이런 이제 힘겨루기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여당이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협치를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야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좀 22대엔 들어와야 된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 총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지금 가동을 해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활동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어젠가요? 공관위원장 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막 몇 분도 안 돼서 거부를 했던 것 같은데 원에서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손수조 대표님. 당연히 못 받을 제안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공관위원장 달라. 그래 줄게 이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을 것을 왜 이렇게 던지셨지? 예. 생각해 보면은 불과 지난주만 해도 이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었고 많은 네.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죠. 근데 점점점 그 이제 결국 지도부와의 마찰이 생기면서 힘 빼기를 진행하면서 이 혁신위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뭔가 한 방이 필요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불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결국은 하고 하면서, 싶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 지도부도 내려놓아라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공관위원장은 좀 생뚱맞았다. 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러니까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모두가 희생하자라는 이 대전제에서는 뭐 모두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혁신의 바람인 거죠. 그 또 뭐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영예인 의원님. 인현 위원장이 비대위 가야 된다 하면서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원장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용산의 의중이 실린 거라는 이런 분석도 많은 것 같고요.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용산의 네. 의중이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원장일 수는 있겠으나 네. 인유한 위원장의 이 던지기가 네. 용산의 뜻을 받아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책임 없이 막 던지는 게 정치에서 참 지양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 여당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책임 없는 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참 안타깝고요. 혁신위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시한은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혁신위가 당내에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은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당의 혁신위원 한 명이 스스로 이제 그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서 이제 보도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않겠냐라는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고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인요한 위원장의 구설수만 남아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혁신위원회 시작할 때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울 만치 전권을 받았다. 네, 그 정권 라고 얘기하면서 공관위원장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말이 이제 허풍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칼거절을 김기현 대표한테 네. 당했는데 이 칼거절을 한 김기현 대표도 그렇다면 이 혁신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묘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딱히 그런 묘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김기현 대표에게도 줄 전권이 없기 때문이고 본인도 휘두를 전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가서 있느냐를 국민의힘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 윤심을 찾아서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과연 강서구청장 이후에 국민들이 바랬던 혁신이 무엇이었는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 핵심에 대한 답을 국민의힘이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지금 이번 총선에는 신당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인 의원님부터 개혁 연합신당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개혁연합 신당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네.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개혁연합 신당입니다. 뭐 민주당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아직까지 민주당과의 공식적인 연대연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네. 않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 뭐 질문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뭐 위성정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위성정당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개혁적인 과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위성정당인지도 참 의문이지만 그런 비판에 위축돼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견인해내는 역할을 개혁연합신당이 해내겠다라는 말씀을 어떤 드립니다. 분들이 같이 하는지도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네. 딱 일주일 전이죠.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리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대전환 포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같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또 이제 지식인 네트워크들을 지식인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치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고 네. 조심스럽지만 빠른 속도로 구체적인 실체를 어제 이제 협약식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 눈덩이를 잘 굴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번 겨울이 아주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이제, 뭐 새로운 세력에 예. 대한 그 노력은 그렇죠. 정말 예. 존중하고 네 이제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많은 우려처럼 민주당의 이중대라든지 위성정당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우리 이 정치권이 조금 더 혁신되는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께 좀 혁신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새로운 대안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당대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혜인 대표님, 손수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